역전, 추월이라는 단어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역전이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격차를 뒤집어내고 대역전을 이루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유럽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독차지하고 있었던 전세계 전투기 순위에 처음으로 한국의 전투기가 올랐는데 그걸로도 모자라 단번에 쟁쟁한 전투기들을 제치고 4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달하는 항공기술력 격차를 뛰어넘어 기존 강대국들을 제치고 새로운 항공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국제항공전문지 에어로타임에서 2023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전투기 10대를 골라 순위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어 양산될 준비를 하고 있는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순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타임에서 발표한 2023년 최고의 전투기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록히드 마틴 F-35 라이트닝 2. 록히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은 최첨단 공중전투 기술을 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F-35의 센서와 데이터 통합 시스템은 다른 전투기들보다 훨씬 빨리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조종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완벽한 가속, 민첩성, 기동성을 갖춘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1위는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세대 최강의 전투기 미국의 F-35입니다. 5세대로 개량을 계획하고 있는 KF-21 보라매가 최종적으로 따라잡으려 하는 목표이기도 하죠. 2위, 청두 제20 웨이룽. 이 5세대 전투기는 F-22와 SU-17에 필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두의 제20은 PL-15, PL-21과 LS-6 유도탄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부적인 재원은 기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제20 프로토타입의 전면은 F-22 랩터와 유사하고 후면은 수호이의 T-50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제20입니다. 신뢰도가 매우 낮은 중국 무기이나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대량 양산에 들어간 스텔스기라는 점에서 고평가 받아 2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제20의 전투력이 F-35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믿지 않는 프로파간다입니다. 3위 록히드 마틴의 F-22 랩터. F-22는 세계 최초로 전력화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F-22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F-22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미 공군이 유일합니다. F-22의 정교한 성능은 다양한 전투 임무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이자 특정 부분에 있어선 여전히 최강의 전투기라 할 수 있는 F-22 랩터는 지나치게 높은 운용비용으로 생산이 중단되었고 항공전자 장비에 있어선 F-35에 뒤처지기에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4위 KAI의 KF-21 보라매. KF-21은 지난 2022년 7월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친 전투기로 이번 순위에서 가장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5세대 전투기와 호환되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F-35에도 사용되는 스텔스 설계와 몇 가지 기술들을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투기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비록 4.5세대 전투기라는 점 때문에 중국의 제20보다 순위가 밀렸지만 KAI에서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5위 수호이 SU-17. 러시아에서 온 이 5세대 최고급 전투기는 초음속을 돌파할 수 있으면서 가장 최첨단 전자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방의 여러 언론들은 SU-17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래 2위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대로 양산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명성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6위 선양 FC-31. 이 전투기는 선양 항공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상대가 탐지할 수 없는 스텔스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조준할 수 있는 정교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C-31은 록히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과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지만 보다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20의 뒤를 이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 중인 FC-31은 중국에서 F-35 전투기의 설계 정보를 해킹으로 빼돌려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공개된 외형이 F-35와 너무나 흡사하여
미국에서는 중국이 F-35 설계도를 훔쳤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력이 아니라 비열함을 대표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죠. 7일 보잉사의 F-15EX 이글. F-15EX 이글은 보잉사에서 개발한 가장 진보된 F-15 모델입니다. 지난해 탄생 50주년을 맞이한 최초의 4세대 전투기 중 하나로 뛰어난 항공전자 장비와 강력한 무장을 탑재하여 많은 국가들이 원하고 있는 전투기이죠. 8위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름 그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유럽연합이 힘을 합쳐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에서도 수요가 있는 전투기입니다. 타이푼은 가장 발전된 4세대 전투기 중 하나이며 최신 개량형은 공중과 지상의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9위 다소 라팔. 라팔은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최신 개량형인 F3형은 최신 무기 시스템과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라팔 F4형이 개발 중이며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량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라팔을 획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국방부에서도 2022년 2월 중순 프랑스 항공사인 다소사에서 42대의 라팔을 공식 구매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너무 팔리지 않아 족이 단종될 뻔했었던 라팔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너무 값비싼 5세대 전투기 대신 4.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라팔이 불티나게 팔리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판매량이 급상승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KF-21 보라매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경쟁자이기도 하죠. 10위 수호이의 수-35S. 러시아의 수-30, 수-35, 수-37과 중국의 선양 제-26 전투기와 수-27에 기반하여 개발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수-35S는 이러한 파생형 중 가장 궁극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35S는 러시아에서 생산한 최신형 전자 시스템과 모든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프랑스, 중국까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전투기들을 제치고 KF-21 보라매가 당당하게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4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첫 번째 멀티롤 전투기가 단번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전투기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중국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의 항공기 기술력을 비방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제 전투기와 다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F-21을 두고 중국에서는 제-20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투기라고 무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무기가 KF-2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군 당국은 KF-21의 상세한 스펙을 알아내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F-35에 맞먹는 성능을 지녔다는 한화의 KF-21용 AESA 레이더의 정확한 성능을 탐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20을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20에 탑재된 레이더의 성능이 서방제 AESA 레이더에 비해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와 유도무기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의 공중전은 도그파이트와 같은 가시권에서 벌어지는 근접 전투가 아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벌어지는 시계외교전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현대 공중전은 원거리에서 누가 먼저 레이더로 적 전투기를 발견하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하기에 레이더 성능이 더 우수한 전투기가 더 강한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20의 레이더 성능이 F-35를 뛰어넘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신있다면 F-35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밝힌 KF-21 레이더 성능을 알아내기 위해 목을 맬 필요가 없죠. 실제로 제-20이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2018년에 인도군은 티베트 상공에서 스텔스기라고 주장하는 중국군의 제-20을 수-30의 레이더로 포착했다고 발표했으며 레이더에 포착된 제-20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일반 전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제-20이 스텔스기라는 중국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KF-21을 경계하는 중국의 모습을 통해 역으로 제-20의 성능을 가장 믿지 못하는 곳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한 개발 과정을 가진 KF-21과 다르게 중국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서 설계도를 훔치고 러시아에서 엔진을 밀수해 무단으로 복제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개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도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어 자국민들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전투기가 만들어지고 말았죠.
대한민국의 자존심 KF21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